안녕하십니까. 리딩 에자일 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맡게 된 이두표 강사입니다. 저는 올포 PM 대표이고요. 에자일 및 PM 쪽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에자일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 어헤드라는 앞에 인트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형 프로젝트, 트래디셔널 프로젝트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에자일에 관련된 어떤 스타트를 하는 개념으로 New Light Weight Approach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 실제 에자일을 적용하기 위한 Starting Agile in Your Organization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에자일 팀이 구성이 되겠죠. Thinking Like a Agile Team. 그리고 근데 실제로 에자일이 이제 작동을 하면 Working Like an Agile Team. 그리고 일곱 번째로 Driving Productive Agile Activity. 팀이 구성이 돼서 실질적인 프로덕트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수행이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에자일 차트 또는 보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체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휴고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먼저는 개념 오버뷰가 앞에 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자일을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는 부분이 이제 3장, 4장, 5장이 들어가 있고요. 6장, 7장, 8장 부분은 실제 에자일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생산을 하는 부분, 즉 어떤 실적을 내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9장에서 휴고를 해서 마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트로 부분, 로드 어헤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왜 에자일이 적용돼야 되지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에자일이란 그럼 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자일은 새로운 사례라든 이런 부분의 총합일까요? 아니면 뭐 하이테크일까요? 뭔가 에자일은 새롭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하이테크를 의미합니까? 꼭 그건 아니죠. 에자일은 이미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어떤 뭐 방법론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떤 일하는 체계라는 부분이 있었죠. 뭐 스크럼도 있었고, XP도 있었고, 그 다음에 RAD라고 해가지고 빨리 어플리케이션 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새 AI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뭔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자일에 대한 부분은 결국 그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 조직이 대응할까라는 부분을 우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자일 적용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조직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부분도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인셋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자일이라는 그 문화인데 과연 에자일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조직에 맞게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키면서 맞느냐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인셋이라는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에자일 컨퍼런스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개발 방법론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고객에 맞춰서 그 피드백을 받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작게 나눠 가지고 잘 대응할까라는 것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최근은 에자일이라는 부분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팀들을 자기 동기화하면서 스스로 잘 우리 조직한다고 그러죠. 셀프 오가나이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면 잘 조직할 거에 대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라는 부분에서는 보통 경영진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뭔가 예측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과를 빨리 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애자일에 대한 부분은 작게 쪼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구속을 좀 하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애자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사례의 종합 하이테크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광범위한 조직 변화와 문화적 규범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약을 먹으면 우리가 병을 낫겠습니다. 그죠? 낫겠죠. 즉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약을 먹음으로써 증상이 좋아지고, 근데 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쓰죠. 예. 분명히 좋은 줄은 아는데 분명히 약을 먹으면 증상이 좋아지지만 우리는 또 굉장히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안 먹게 되겠죠. 어렸을 때 이제 저도 기억으로는 보면 참 약을 삼키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약은 씁니다. 즉 어떤 쓰다는 부분은 제가 앞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애자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즉 조직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즉 조직 변화. 기존의 조직 가지고는 이 무거운 조직 가지고는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 슬림화되면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직에 관련된 변화가 수행이 된다는 부분이시죠. 자, 이래서 애자일에 대한 로드 어헤드 부분은 애자일이라는 게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변화, 왜 변화되느냐?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스피드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맞춘 우리의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챕터 1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길로 갈 건지에 대한 로드 어헤드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챕터 2로서 과연 그러면 트레디셔널 프로젝트, 우리가 그동안 했던 워터폴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과연 그 워터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개념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챕터 1을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